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창조과학 반동성애 한국교회의 근본 악이고 원죄다 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네거티브한 이야기는 줄이려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보량이 있어서 압도적으로 이제 기독교 쪽의 컨텐츠는 창조과학과 반동성애 컨텐츠가 너무 넘쳐나죠. 어쩔 수 없이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좀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창조과학 반동성애 운동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해서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목사로 살아가면서 느꼈던 거,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한국교회에 개혁운동하는 사람들,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왜 컨트롤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안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거기까지 가보려 해요. 먼저 이 창조과학과 반동성애가 왜 잘못됐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 이렇게 했다, 남자와 남자끼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깊이 다룬 영상들은 제가 링크로 달아드릴 테고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 있는 창조 기사는 우주의 역사의 물리적인 실제 팩트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고대 근동의 이제 창조 신화를 이제 비틀어서 조금 이제 수정해서 새로운 신앙 고백을 만드는 작업 중에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들고, 모든 이런 이야기들이 어떠한 과학이라든지 역사적 사건으로 묘사를 하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이야기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야훼 신앙으로 공동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동성애에 있어서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고대 세계관의 동성애와 오늘날 현대 동성애 이슈는 범주가 좀 다르다. 오늘 현대 동성애 이슈는 그냥 인권 차원의 문제예요. 특정 성 지향성을 가진 자유로운 성인들의 사랑, 결혼 혹은 법적 자유의 문제입니다. 자, 고대 세계관의 동성애는 이런 현대의 감각, 그런 성지향성이라든지 어쨌든 자유 안에서의 사랑과 결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그런 어휘들을 이해하고, 1세기 특히 이제 로마 그리스 그 문화권에서 이제 이런 동성애 이슈가 어떤 맥락에서 이해되는지, 로마 황제들이 실제 어땠고, 그리고 가부장들이 이제 자신들의 노예들에 있어서 어떤 착취를 했고, 실제 고대 세계에서 있는 문헌들을 토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오늘날의 이런 이슈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이 두 가지를 깊이 다룬 영상들 많이 제가 만들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살펴보시고요. 왜 이 두 가지가 문제냐면, 제가 이 두 가지를 거의 12년 전에 신학교 입학했을 거예요. 신학교 입학해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저는 장로교 통합에,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 장로교 통합 교단이 제일 크잖아요. 교회도 많고. 자, 장로교 신학교에서,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석사로 또 숭실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숭실대 기독교학과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 이 두 가지에서 다 창조가 안 되고 반동성애 운동은 이거는 이제 반인권 문제다라고 배웠어요. 장로교 신학교 다닐 때도 창조과학은 유사과학이고, 그다음 사이비 과학이고, 절대 교회에서 가르쳐주면 안 될 컨텐츠라고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자, 성소자 이슈는 물론 이제 약간 유보적인 입장의 교수도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냐면 토론이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토론의 자유가 있었고, 반동성애로 가면 안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또 교수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분들 만나서 배웠습니다. 여기 가기 전에 이상한 책들 보면서 저도 과학자들 다 사탄의 자식인가? 성소자들이 다 교회에 말아먹고 있나? 이러한 컨텐츠를 저도 보고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다 교정해줬어요. 장로교 신학교 숭실대 다니면서 다 배웠단 말이죠. 이거 말고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많았죠. 이슬람 운동이 이제 한국에 와서 다 망칠 거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페미니즘 해서 여성 인권, 자, 여성 인권 운동, 이런 거, 성해방 운동,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다 무너뜨릴 거야. 이런 것도 분명 있었어요. 이거 이제 종교 간의 대화라든지 여성 인권, 이것도 다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창조과학 반동성애 요 두 가지 키워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두 가지는 전도사, 목사, 교수, 이 모든 사람들을 자를 수 있는 카드가 됐어요. 카드로 지금 10년째
10년째 유효한 카드가 됐죠. 창조과학 안 된다고 신학교에서 가르쳤잖아요. 맞아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 처음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창조과학은 안 됩니다 했다가 좀 되게 위험했거든요. 좀 잘릴 뻔했어 솔직히. 그때 동료 전도사님들 아주 가깝고 친했지만 저를 도와줄 수가 없었고,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도 교회에서는 조심하라고 했어요. 교회에서는 함부로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돼. 일단은 안 잘려야 되니까. 솔직히 교수님들이 친하니까.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만큼 이 창조과학 방동성에는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냥 잘리면서 다른 교회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터전에서 영원한 축출, 영원한 축출 카드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여졌냐면,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교회, MS 교회 같은, 또 MS 교회 말고도 여러 이제 초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이 초대형 교회들이 이제 가족 경영으로 이제 부모님이 자녀 세대에게 이제 수십억, 수백억 단위의 이 교회 자산을 물려주는 가족 경영이 일어날 때, 이거를 문제 삼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항상 창조과학 그리고 반동성애 요걸로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이제 결집시키고 교인들을 요쪽으로 가서 싸우게 하면서, 야, 과학자들 다 이제 쓰레기들이야, 아니면 성소자들이 다 지금 다 교회 죽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적의 창조, 적을 만들면서 사람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죠. 이러는 중에 가족 경영이 다 성공해요, 이 초대형 교회들이. 그래서 다 승계하고, 어떤 교회는 교단을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가족 경영 완료해서 이제 지금도 이제 승리하면서 가고 있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요 가족 경영 막으려고 반대를 하려고 학생들이 이제 시위도 하고 막 이럴 때, 요쪽에서 요 창조과학 반동성의 집회를 막 반대쪽에 열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직접 교수님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운 교수님들, 성소자 인권을 우리 기독교가 왜 옹호해야 되고, 창조과학을 왜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가르쳤던 이제 교수님들이 학생 입장에서 만날 때 되게 사과를 많이 했어요. 교수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어려워서 좀 미안하다. 그리고 이 세습 운동하는 사람들이 창조과학 반동성의 진영과 다 얽혀있다. 팀플레이가 되는데 여기가 너무너무 세다. 이거는 그냥 개인 자리에서 제가 들은 거예요. 물론 제가 모든 교수님들한테 이게 들은 건 아니라서 이게 어떤 소수의 교수의 해석이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이제 실제 이제 가족 경영 세습할 때 어쨌든 시위 자리에서 항상 보면 그 타이밍 맞게 요 반대 운동들 집회가 일어나는 거 보면 커넥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최근에도 이 창조과학 문제로 어떤 학교의 그 신학교 교수님이 지금 잘리네 많이 해가지고 좀 난리가 났는데, 한 10년 된 문제예요. 이제 10년 전부터 그랬고, 솔직히 교수가 잘리니까 좀 뉴스도 되고 이러는데, 전도사 목사는 그냥 한순간에 잘리는 거예요. 반동성의 창조과학 요 동네는 그냥 교회 분위기 좋을 때는 그래 요거 좀 옳은 목소리 내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좀 마음에 안 들 때 자를 때 너 1년 전에 창조과학 했지, 2년 전에 너 성소자 인권 옹호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로 언제든 칼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직접 이걸로 공격을 받았어요. 이제 교회 분위기 괜찮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정치적 이유로 제가 공격을 받을 때 3년 전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 성소자 인권 얘기 한 적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공격을 받는 거죠.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양심 있는 전도사, 신학생, 그다음에 목사, 그냥 잘리는 거예요. 이제 속절없이 잘립니다. 사실 창조과학은 제가 전도사일 땐 좀 큰 문제였다가 이제 몇 년 지나면서 조금 분위기 괜찮아졌다가 최근에 다시 좀 사람들 자르는 카드로 부활 중이고, 성소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사실 괜찮았어요. 이게 얘기도 괜찮은데,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쯤부터 최근 5년 사이에 갑자기 이제 그 사람 자르는 카드가 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둘 다 말했다 하면 이제 무조건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다녔던 신학교만 해도 이제 목사가 될 때 반동성의 입장을 말해야 돼요. 성소자 이거 문제 있는 거다 라는 거를 이제 오케이 해야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성소자 이 젠더 이슈에 관심 없는 분은 그럴 수도 있지 이럴 텐데, 이걸 좀 다르게 비유를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이 컨텐츠를 보고 있는 분들은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한국 사람일 확률이 높겠죠. 자, 한국 사람은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뭐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왜냐면 한국인 DNA는 이제 더러워서 이 사람들이 직업을 많이 갖는다.
이거는 세계 타락이 되는 거고 악마들의 이제 지배를 받게 하는 약간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막 썰을 푸는 거야. 다양한 의견 존중해야 되는 게 이 현대사회에서 당연히 맞는데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열받잖아요. 이거는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심각한 인권 문제고 법적인 문제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거 인종차별이잖아요. 인종차별. 반동성애로 가는 거 이거 똑같은 사실 인종차별 문제예요. 그래서 세계교회는 1900년대 중반부터 이 이슈를 엄청 고민을 해서 대부분의 제도권 교회들이 한국인 교회만 빼고는 엄청 토론을 해서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논의들을 해서 진도들이 다 나가고 있어요. 그 진도 과정은 세계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인만 약간 극우의 영향이 너무 세서 전 세계의 한국인들이 이 반동성애로 다 아직 입장이 동결됐고 그래서 교단 탈퇴가 계속돼요. 전 세계에서. 세계교회가 인권에 대한 이해가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걸 조정해 나가고 있는데 성경 번역할 때도 우리가 단어를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조정해야 될 것 같으면 다 이러고 있는데 한국 교회만 여기서 다 퇴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최소한의 인권 감각 그리고 여기 뭐 창조과학이 그래도 뻥이라는 거를 알아차릴 정도의 최소한의 교양과학 수준 이해 그리고 최소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양심, 용기라고 할 거예요. 양심. 자, 요거를 갖춘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신학교를 다 떠나는 거야. 최소한의 그런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신학교와 교회 현장을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남아있는 분들은 이제 좀 과도하게 착한 분들, 너무 착해, 예수님보다 착한 분들, 너무 선하신 분들, 그런 분들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최악의 행동들을 이 교회 리더십들이 해도 그냥 아멘 하고 우리 착하게 살아요, 여러분 기도해요, 약간 이럴 사람들만 교회 현장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신학 교육의 이제 붕괴, 장기적으로 좋은 인재가 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목회자적 그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목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장로교 통합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반동성애가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지적인 이해 수준이 안 좋거나 아니면 양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이제 그걸 그렇게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목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몇 년째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5년에서 10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난 5, 6년부터 앞으로 만약에 한 10년 플러스 된다? 그럼 이 사이부터 지금 훈련된 사람들이 그 다음 차차 이제 목사가 돼서 또 몇십 년 교단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 이거 진짜 암울한 거야. 이 흐름을 뒤집을 수 있나 하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세상은 교회에 대한 이제 신뢰를 잊어가는 거야. 뭐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고 막 우리 청년들도 많이 와요. 우리 가수들이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고 막 알겠는데 그런 초대형 교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초대형 교회는 뭐 뭐라 하든 뭐 그냥 여러분 창조과 뭐 반동성애 더 몰리죠. 그리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 앞에 세우고 막 교회 막 이쁘게 꾸미고 이러면 되는 거 아는데 대신에 이제 그냥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는 아주 급속도로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가까이 있으면은 이게 쉽지 않다라는 이미지가 더 세지죠. 이런 분위기에서 도대체 누가 아무리 하나님께 큰 감동을 받고 뭐 인생에서 특별한 우여곡절이 있어서 신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내 인생을 신에게 바치겠다 이럴 때 이 분위기에서 이 교회, 신학교에 어떤 사람이 갈 수 있겠어요? 양심이 없거나 지적 수준이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들만 신학교를 가겠죠. 그러니까 조금 센 언어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90%의 교회가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과학자들과 성소자들을 가지고 엄청난 상상도 못할 비하 발언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의 양심을 가지고 뭔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다 직장 잘려서 다 인생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몇 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얘기도 만약에 세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예수님보다 선하신 분 너무 착해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착해지는 게 나쁜 건 아니긴 한데 지난 10년간 교회 현장에서 본 요 상황들을 보니까 이게 계속 악화되는 거야.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다른 중요한 주제들 많은데 이 두 가지 주제는 그야말로 이 기독교 개신교 종교장에서 어떤 사람을 영구 제명시키기에 아주 좋은 카드로 지금 이제 수년째 작동되고 있는 카드라서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실패했을까? 교단마다 다 다른데 어쨌든 제가 있었던 장로교 통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습 리더들의 정치적 역량이 짱이었어요. 네, 이건 그냥 이거 실력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실력 인정. 지금 이제 교단의 메인스트림 주류가 됐어요. 교회들 막 신학 교수들 다 볶아 먹어가지고 그냥 사실 승리하셨어요. 이거는 리스펙. 이 정치적 역량, 되게 안 좋은 의미의 정치적 역량이죠. 저희 교단은 일단 요랬어요. 신학 교수님들이 막 IQ가 딸려가지고 창조과학 좋아요, 반동성애해요. 일단 제가 다닐 때의 교수들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걸 모두가 알았는데 이런 이제 정치적 푸시가 올 때 거기서 잘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모두가 생존 본능 발동. 이게 어쨌든 종교의 힘, 사랑의 힘. 이것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저랑 아주 친했던 여러 신학 교수님들, 사실 이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 제가 존경하고 따랐던 교수님들 다 그 가족경영 교회 쪽 라인으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실 교수님들이 힘을 합치지 못했어요. 거기에는 아까 이 생존을 잘리지 않는 거가 하나 플러스 이게 무슨 문제냐면 돈 문제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 책 출판하고 글 썼던 이제 대표적인 진보 기독교 매체가 뉴스엔조인데, 뉴스엔조이에서는 지금까지 쭉 이제 왜 반동성 운동하면 안 되는지, 이제 최근에 창조과학 때문에 교수님 잘리니까 이제 창조과학을 반대하는 다른 창조 신앙에 관한 컨텐츠 계속 올리고 있는데, 올곧게 이렇게 하시는 기독교 언론 매체에 있어서 진짜 리스펙하고요. 제가 여기서 책 내줬다고 막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 반동성애 진영이 뉴스엔조이가 이제 교회 후원을 끊게 하려고 이거 많이 활동했어요. 그래서 뉴스엔조이 치면 후원 뭐 이거 같이 나와요. 후원 끊기 뭐 이런 거. 세습한 그 초대형 교회도 사실 돈을 엄청 뿌린 거예요. 신학생들한테 장학금 엄청 주고 유학 갔다 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단위가 몇 억 단위가 아니고 수십억, 수백억 단위의 자산, 그리고 셀 수 없는 부동산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전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에 사실 그냥 밀려났어요. 제가 이제 모든 교단의 자세한 그런 정치적 상황을 아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신학생, 목회자, 교수, 자 여기에 취업 문제와 그리고 교회든 신학교든 뭐든 간에 운영에 있어서의 돈 문제,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뭐냐면 인권을 존중하려는 교회의 저항운동 라인에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이 사람들이 후원이 없는 거야. 창조과 반동성의 이쪽은 자본을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성취를 해내요. 효능감이 있어요, 저쪽 운동. 근데 우리가 창조과가 안 됩니다. 과학자들을 보여야 되고, 그래 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기독교 크리스천 과학자들도 늘어나려면 정말 현대 과학과 신앙과 조화된 목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 그런 교수들을 지원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성소자 인권, 또 여성 인권, 여성분들에게도 신학생이 왔다면 당연히 목사 안수 줘야 되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성소자분이라도 교회에서 절대 어떤 차별받아서 안 되고, 성소수자분도 만약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다 이런 분 있으면 당연히 목회자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신학 교수도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운동을 하는 목회자, 신학자, 그 다음 교회들에게 이런 저항 운동을 할 때 후원이 있냐? 후원 없는 거예요. 후원이 없으니까 지속 가능성 제로예요. 또 진보 쪽에서 하는 얘기 맨날 자본주의 악마고 뭐 어쩌고 결국 이래놓고 그냥 터놓고 말할게요. 돈 없어서 끝났잖아요. 돈 없어서 다 운동 망했잖아요. 이 반대쪽 요 분들은 잘 나가죠. 다 교수 되고 큰 교회 뭐 어떻게 돌아가고 다 잘 살잖아요. 이 말은 신학 교수, 목회자, 교회 리더십도 문제인데 플러스 교회 참여자들도 너무 제가 볼 때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해요.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제 요 정도 수준이 이해가 됐으면 창조과학과 반동성애를 적어도 요런 얘기를 하는 교회는 다니지 않는 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교회 이쁘고 좋고 막 친구 있고 그래도 이거는 최소한의 지금 인권 문제고요. 한국 교회의 미래 문제, 뭐 이미 사실 분위기는 끝난 거긴 한데 이게 좀 이런 거 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좋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실질적 참여, 사실 재정적 후원 필요하거든요. 뭐 교회가 알아서 사업 벌어서 돈 벌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신학 교수들이 막 자기서 엔잡하면서 돈 벌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목회자도 그 사실 좀 어렵고요. 제가 이제야 뭐 엔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후원 구조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엔잡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엔잡이 좋아서 막 나 다양한 일 해보고 싶어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냥 풀타임으로 종교 쪽에서 일을 해왔고 그럴 계획으로 사실 이쪽 종교 공간에 들어온 건데 해보니까 이게 너무 안 되더라. 그렇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학교 시간 강사를 하든 뭘 하든 기술 개발을 하든 새로 준비해야만 지금 유튜브에서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면 아무리 막 현대신학이고 뭐간에 백날 해봤자 입국 요 상태로 10년 가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평생 살다가 돌아가시겠죠. 사후 심판 어쩌려는지 난 진짜 걱정돼요. 나는 진짜 이거 장난 아니고 저는 이거 좀 사후 심판 좀 믿는데 이렇게까지 입국 이렇게 하면 난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어쨌든 그 다음에 요쪽으로 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자 신학생, 전도사, 목사, 신학 교수, 교회 리더십, 교회 건강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뭐 좀 관심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보 전쟁에 뛰어들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창조과학이 한 4년 전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올렸거든요. 창조과학 컨텐츠 올리면 조회수 만회 막 넘어가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근데 제가 지금 몇 년 지나면서 볼 때 창조과학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컨텐츠를 올리는 신학생, 목사님 있냐? 신학 교수 있냐? 뭐 없어요. 동성애 요 반동성 운동 뭐가 문제인지 제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던 거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설명하는 콘텐츠를 누가 만드냐 뭐 있겠는데 과도하게 소수예요. 과도하게 소수. 내가 뭐 유튜브 영상 만드는 거 잘 모르고요 막 다 이건 그런 건 이제 핑계고 이제 핑계 그만해야 되겠죠. 반대로 저런 이제 혐오 콘텐츠, 기독교 소재의 혐오 콘텐츠 이거는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냥 99%예요. 99%.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맨날 그냥 신학교에서만 몇 명 모여갖고 막 정의로운 척 우리가 왜 성소수자 인권 해야 되고 막 몇 명 앉아서 아멘 기도하고 막 우리 교수님 당해봐요 맨날 이럴 거예요? 진보 기독교 하는 거 이 판이에요. 지금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감도 못 잡는 것 같아. 그냥 혼자만 정의로워. 그리고 아주 소수의 활동가들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험해요. 과도하게 공격이 소수에게 집중돼. 우리 이 운동에 정면에서 서서 활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완전 화살바지로 가는 사람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쪽에 이제 제도권교에서 조금 자유로워서 하다 보니까 지금 활동을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좀 좋은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만 빼면은 사실 이 젠더 성소수자 이슈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인권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이슈거든요. 만약에 반동성의 이야기를 그냥 일반 해외 신학교에서 막 교수가 막 했다거나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주 극보수 구구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면은 그냥 잘리겠죠. 진짜 위험한 얘기들이거든요. 창조과학 얘기를 막 해외의 일반 그 외국인 신학 교수가 막 수업 시간에 창조과학 얘기를 했다. 막 여러분 아담이 뭐 어디서 이렇게 태어났고 남자가 먼저 만들어주고 아니면 공룡이 막 노아 방주에 탔고 막 이런 얘기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거는. 근데 이런 컨텐츠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좋은 토론 그리고 좋은 논문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약간 하는 이야기는 뭐 조금 진짜 미안한데 약간 조금 수준 미달의 일부러 자극적인 이야기 제가 볼 때는 뭐 신학교에서 토론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문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조금 자극적인 뭐 성경의 캐릭터 누구랑 이런 거 같다더라. 성경의 캐릭터 누구고 성소수자 같다더라. 나쁜 얘기들은 아닌데 당연히 해도 되는 얘기인데 전문적인 신학 기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를 너무 그렇게 하니까 중간에서 좀 고민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고민할 수밖에 없죠. 90% 이상의 이상한 혐오 콘텐츠가 많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말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뭘까요? 어그로만 끌면 좋을 줄 아는 것 같은 느낌? 그냥 자극적인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답답했어요. 저처럼 요게 엄청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봐도 그냥 책 몇 권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없나? 그래서 좋은 지식을 많이 늘려야 하거든요. 일단은 양을 늘려야 되는 거가 1번이긴 한데 좀 세계 교회와 연결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여기까지 그냥 다 얘기를 해버렸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멤버라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자, 요 두 가지 하는 교회는 최소한 피하는 운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당연히 못 바꿔요. 뭐 교인이 어떻게 지금 교회의 이런 상황 교단을 바꾸겠어요? 목사도 못 바꾸고요. 신학 교수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안 돼요. 앞으로 몇 년 동안도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안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좀 적극적으로 이 슬로건을 활용하는 교회는 피해 주는 게 제 생각에 사후 심판을 안 받는 길인 것 같아요. 최소한의 소극적으로 해야 할 일. 그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오히려 목사, 전도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생업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못 내요. 그럼 오히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편하잖아요. 창조과학 까고 반동성 이거 운동 까도 회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안 잘리잖아요. 자기 직업 하는데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든 글이든 이 정보량을 늘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좀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면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교회나 신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 사실 서포터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 모든 운동의 지속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저도 유튜브 하면서 이제 후원도 받고 조금 일해봤지만 사실 창조과학은 오히려 괜찮은데 성소수자, 젠더 이슈는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저도 후원을 누군가에게 받기가 조금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기독교인 중에 요거를 응원하면서도 후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건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자,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언론 매체라든지 단체들 마찬가지로 지금 서포터 엄청 필요해요. 왜냐면 요거에 대한 인권 이유를 했을 때 반대쪽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후원 끊는 운동을 해놔가지고 모든 대부분의 진보 기독교 단체들의 재정 상황이 진짜 안 좋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살짝 구경 많이 다니잖아요. 제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고 제가 일하는 요 길섭교회가 다른 단체 걱정할 그런 때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 요거에 양심 걸었다가는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게 너무 많아요. 참 희한합니다. 희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세상에는 참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개인이 뭐 안 좋은 이야기 해도 되죠. 이야기 좀 자기 자유인 거 맞아요. 그런데 일단은 한국 교회 국내 플러스 국외 모두예요. 그냥 전 세계 한국 교회예요. 지금 말아먹는 가장 그 탑 키워드 두 가지가 이거 두 개여가지고 물론 막 거기 보면 목회자 뭐 성범죄부터 뭐 조직, 저는 사실 조직 문화가 제일 직접적으로는 여기 X 같다 막 이런 거였는데 다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근데 다 많은데 제일 많이 좀 양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쫓아낸 키워드는 이 두 개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몇 분이나 보고 어떤 액션을 또 몇 분이나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성공 여부를 떠나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 같아요. 2020년대를 사는 한국 기독교인 해야 할 일 참 많은데 이거 두 가지는 조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교단 교회니 제도권 교회니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약간 공통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